서울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만나봅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요리와 관련한 방송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명 쿡방, 먹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과 함께 특별히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채널마다 예능에 보면 이런 쿡방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팀장님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는 하는데 잘은 못합니다. 네. 먹는 건 좋아하고요. 그렇군요. 네. 요즘 대세가 어떻습니까? 추세가? 요즘 사실 열풍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그야말로 열풍인데, 이제는 단순 유행을 떠나서요,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런 요리 방송들이 사실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과거에 이 요리 방송들을 살펴보면요, 주로 이제 주부님들이 시청하기 편하신 아침 시간대라든지 그런 한가한 시간대에 방송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한 20, 30년 정도 되신 요리 연구가 분들이나 한식 전문가 분들, 맞습니다. 네, 나이 예.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어떤 우리 가정식 백반의 핵심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게 이제 위주였죠. 주로 학습이라든지 교육에 이 분위기가 물씬 풍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류 호텔의 주방장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는 경험하기 힘든, 사실 살면서 한번 먹어보기도 힘든 요리들을 소개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사실 저거 따라하고 싶은데 라고 하기에도 집에 있는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요즘에 들어와서는 보면 이제 젊은 층의 요리사들, 요리사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합니다. 셰프라고 하죠. 예. 네, 셰프가 이제 더 익숙해졌는데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조금 더 친절하게 또 가정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아주 차근차근, 또 어떤 프로들을 보면 이제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는 프로들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진짜 아주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트렌드 정도, 열풍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요리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요리 프로그램이 생겨서 요리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어쨌든 요리에 관심 갖는 분들은 많이 늘었어요. 네.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데, 교수님도 그 요리 프로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간혹, 예. 어떠세요? 재밌으신가요? 글쎄요, 보면은, 따라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직접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이 있을 보는 것 분들보다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 즐기는 데서 끝나느냐, 아니면 실생활에 접목을 하느냐의 문제는 또 더 별개의 문제죠. 실제로 이 시청자들에게 이런 요리 관련 방송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궁금한데요. 모 포털 사이트의 모바일, 즉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이 검색 통계를 보면요. 네. 조리사 자격증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작년 8월, 2014년 8월에 비해서 1년 새 올해 8월에는 검색량이 2배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젊은 층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 시기에 학생들이 검색을 할 법한 단어인 조리학과라는 단어로 검색한 것은 1년 새에 무려 4배나 증가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조리학과에 대한 진로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듯이 요리 학원이라는 것을 검색한 숫자는 4년 전인 2011년에 비해서 적게는 5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역시 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일견일개 트렌드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느닷없이 언제부턴가 TV를 트면 이렇게 요리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검색 수만 아니라 그것이 요리 학원이나 혹은 이제 대학에서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는 이런 비율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학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학 알림이라는 대학 정보 공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매년 대학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전국에 대한 이제 학과를 공개를 해가지고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호텔 조리학, 조리학과, 조리공학과 이런 조리와 관련된 학과가요. 2014년 작년 10월 기준에서는 전국에 총 154개였던 것에 반해서 가장 최근 통계가 이제 올해 6월에 낸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불과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인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311개의 조리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났죠. 뭐 이 중에는 물론 신설된 과도 있고요. 통합되거나 아니면 명칭을 변경한 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개월 만에 157개 학과가 증가한 것은 거의 뭐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2배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뭐 대학이나 이런 실제에서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전문 대학이라 이런 데는 또 이제 실용성을 강조하니까 맞습니다. 관련된 학과들은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증, 왜 과거에도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쿡방이 많이 방송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국민들이 배가 고픈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배는 때 되면 고픈 건데, 자,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없었던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셰프라는 직업이 없었던 직업도 아닙니다. 그렇죠. 또 이 직업 셰프라는 게 보다 되기 쉬워진 것도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긴 한데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뭐 각계에서는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식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뭐 부모님 세대나 기성세대에서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들도 계셨죠. 그런데 최근 요리 프로를 보시면 오히려 이제 여성 요리사, 여성 셰프분들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이렇게 보자면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성별을 나누는 이런 인식 자체도 굉장히 옅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본인이 뭔가 이제 직업의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어떤 스펙 쌓기 혹은 뭐 영어 문법 공부, 수학 공부 이런 것들에 이제 지친 젊은 세대들이 자신만의 어떤 전문 기술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둘째로는 이제 경기 불황의 이유를 꼽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기 불황과 뭐 이런 요리 방송이 관련이 있다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까운 일본의 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90년대 일본 장기 불황을 겪을 때 그 TV 프로 중에서 인기 있었던 프로가 육아 프로그램과 바로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죠.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 뭐 일상의 소소한 재미라든가 아니면 시청자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안락,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불과 2, 3년 전에 우리나라의 요리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사실상 뭐 어떤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런 식도락 아니면 고급 요리라든가 고급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시청자들이 어떤 동경을 하고 부럽다라고 느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얇아진 시청자들의 지갑을 또 고려해가지고 실생활에 접목이 가능한 뭐 요리들을 실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는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정에 그 오븐 보급률이 10%가 채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오븐을 활용한 이런 요리를 보여주더라도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이 일반 가정에서 따라하기에는 90% 이상의 가정들이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기도 하고요. 있어도 사용도 잘 안 해요. 그렇죠. 뭐 재료도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 트렌드들을 잘 잡아낸 C사에서 뭐 기업에서 이 오븐을 쓰지 않는 제빵 믹스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오븐 필요 없는 뭐 케이크 만들기 이런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출시된 지 2달 만에 10만 개가 팔리는 아주 쾌거를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누적 매출액은 5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제빵 믹스 제품이 출시가 되면 출시된 첫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라고 하니까 대단히 좀 그야말로 대박을 낸 사례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트렌드가 바뀌고 사실은 뭐 서양에서도 이런 그 요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뭐 유명 그 세계 그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별점들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열풍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경기 불황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 그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사례도 그랬지만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도 1인 가구가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그 요리에 관한 관심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 정확합니다. 방금 1인 가구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이유, 이 국방 열풍의 마지막 이유로 꼽는 게 바로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단독 가구의 이제 증가 추세를 보면요. 전국적으로 80년대는 383만 가구에 비해서 2010년 2010년 기준으로 4,142만 가구 10배 이상 증가를 했죠. 또한 이제 서울시만의 단독 가구 추계치를 보면요. 2000년에는 약 50만 가구에서 출발을 했던 게요. 2015년 현재 98만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내년 정도에는 100만 가구를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가 추세도 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하게 앞으로도 단독 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통계청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런 트렌드를 알려고 하는 게 서울 이코노미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혹은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이제 위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국방 열풍이 실제로 경제적인 영향은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뭐 직접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요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주가에. 요리 관련 프로다 보니까 실제로 방송을 보시고 그 방송에 나왔던 식재료에 아무래도 먼저 관심을 가지시겠죠. 백종원 씨 유명해지셨죠. 이 백종원 씨가 나온 모 프로그램에서 이 생선 통조림을 활용한 요리가 한번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 통조림이 뭐 꽁치 통조림과 뭐 고등어 통조림이라고 하는데 요 방송이 나간 때 바로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에 관련된 통조림의 매출액이 평소 대비해가지고 무려 14배나. 와우, 14배. 네, 대박이죠. 네. 웬만한 이제 그 홈쇼핑의 쇼호스트 분들도 못 이룰 14배나 급증을 했고요. 또 해당 그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회사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작년 동월 대비 무려 10배 가까이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회사의 기업의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겠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가정 간편식, 뭐 HMR이라고 부르는 시장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뭐 3분 요리 뭐 이런 인스턴트 간편 식품인데 과거에는 뭐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별로 안 좋게만 봤었죠. 그런데 요게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고요.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 장기 불황시에도 이 HMR 가정간편식 시장은 매년 평균 8.4%씩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09년 약 7,170억 원 시장에서 15년 만에 1조 7천억 원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리학원 이런 데도 좀 특수를 누릴 것 같고요. 네. 자격증 따시는 분도 많고 식재료 판매하는 분들도 좋고 음식 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아하실까요? 집에서 해먹으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면요. 그 TV에서 가끔 가다 소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 개인용으로 마치 맞아요. 독서실 칸막이처럼 생겨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주방하고 바로바로 어디서 이제 서빙을 거치지 않고 주방에서 바로 그 자리에 이 음식을 바로 서빙을 해주는 그런 게 또 일본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죠. 네. 사실상 저도 이제 업무차 뭐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돼서 식당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혼자 어디 가서 밥 먹는 거 자체를 좀 꺼려하기도 합니다. 혼밥이라 그러죠. 혼밥. 그래서 뭐 대학생들 이런 경우들 보면 혼자 밥 먹는 친구들을 은근히 이제 왕따 라는 이제 인식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또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 생기돌 정도인데 이렇게 일본의 그런 식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그런 1인 식당 이런 것들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있고. 네, 그래요. 그런 트렌드가 본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이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또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즘 요리와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이런 트렌드가 이게 트렌드로 자리를 잡느냐 혹은 이제 패션으로 지나가느냐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그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냐면요. 서울 지역 1인 가구는 지금 2035년까지 향후 20년 동안 현재보다 한 30% 이상은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HMR 가정 간편식 시장도 분명히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는 어떠냐, 뭐 영국이나 스웨덴, 미국 등 이런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HMR 시장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HMR 시장 현황이 보면 3조 2,970억 달러, 굉장히 큰 시장이죠. 이렇게 바라보자면 우리나라 시장도 앞으로 향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런 대표적인 HMR 관련 뭐 업종은 뭐가 있냐, 뭐 그러면 동원 F&B라든가 뭐 CJ, 신세계푸드 등 뭐 제조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 HMR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조뿐만이 아니라 유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선하게 배달을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제조에 관련된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유통과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편의점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시면 고점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생각할 게 많네요. 네, 음식 맞죠. 업종하고 트렌드가 바뀌니까요.
네, 오늘 경제적 문제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국방 열풍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